첫 번째, 정말 맛이 없는 식당일 때입니다. 딱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지만 돈 내고 방송 나오는 식당에 대한 의혹은 언제나 있었죠.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몰려든 손님 때문에 맛이 떨어져서입니다. 물론 유명한 맛집은 손님 가득하고 웨이팅 차는 상황에 익숙해서 줄이 늘어난다고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애초에 손님 수 따라 맛이 들쭉날쭉하면 진정한 맛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다만 이게 100% 참은 아닌 게 소규모 식당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식으로 소박하게 알려졌거나 위치부터가 핫플레이스하고 동떨어진 동네 어르신들 맛집 같은 곳, 이런 데는 예외일 수 있어요. 특히나 주변 상권 조건상 손님이 가득 들어차는 경우가 드물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방을 보는 식당의 경우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철저한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서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소소히 동네 식당 하시는 손맛 좋으신 분들인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요미식회가 좀 마탱이가 가기 전 꽤 번듯하던 초창기 때 방송 타고 손님이 확 몰리니까 식당분들 건강이 나빠져서 문 닫거나 쉬는 곳이 나오기도 했어요. 세 번째,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실 이겁니다. 바로 기대치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예요. 달리 말하면 그 가격대 그 음식 맛의 최대치에 대한 감이 없는 거, 여기에다가 내가 이 멀리를 와서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라는 심보까지 더해지면 최악입니다. 물론 이동거리, 기다림 또한 일종의 비용이므로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걸 멀리서 찾아올 정도로 특별하진 않다, 충분히 주변에서 대안을 찾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영해야지 쏙 빼놓고 괘씸죄로 냅다 까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접해본 방송 나온 맛집들 그거 다 엉터리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당을 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 이 중엔 식도락 미식에 대한 관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꼭 털털하고 익숙한 이미지의 대중음식, 돈 좀 들여봤자 삼겹살, 소주 이런 것만 먹는 걸 무슨 미덕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당신이 식문화, 퀴진 등에 관심이 없는 건 자유지만 멋대로 다른 걸 사치 취급하는 건 그냥 무식이 자랑인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또 저를 신뢰해주기 때문에 제가 뭐 먹으러 어디 가자고 하면 흔쾌히 함께하는 편이지만 사람 성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냥 먹어, 뭘 그렇게 유난이야, 다 똑같지, 이런 반응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식도락 모임 같은 데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잘 모르겠는 약간의 차이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 좀 더 이동하고 굳이 골라내는 그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관심 분야가 다른데 관심 없는 거에 비용을 더 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만 당신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거, 그리고 그걸 사치 취급하는 건 오만이에요. 자기 돈 자기 좋아하는 데 쓰겠다는데 뭐가 한심하냐 그게. 이런 사람들이 백날 하는 말이 파인다이닝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손바닥만하게 이만큼 나오는데 뭐가 배부르냐, 그런 소리예요. 그런 분들께는 일단 맛보다 배부른 게 우선인지 묻고 싶고요. 물론 돈 주고 먹는데 포만감도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정말 양이 아쉬운 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파인다이닝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장르 식당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파인다이닝 식당은 위화감 조성한다고 방송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주 고객층이 방송 보고 식당 찾는 대중이 아니니까. 방송을 너무 믿어요. 방송 나온 맛집을 욕하면서 방송을 너무 믿는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listen,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대본과 연출로 만들어진 정보 전달을 누가 고지고대로 믿냐 하겠지만 글쎄요, 대중의 필터링을 그렇게 고평가하기엔 미디어 마케팅의 효과는 너무나 강력한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먹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자기의 맛집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은 소위 방송탄 맛집에 별 관심이 없거나 이미 그 가게를 알고 있거나 혹은 여타 가이드, 기타 매체, 지인 추천처럼 하나의 참고로 여겨요. 그에 반해 정보의 출처가 방송, 페이스북 같이 등치 큰 매체에 편중된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 그 가격을 보고 예상 가능한 맛의 범위가 있는데 그냥 방송 보고 느낌만 꽂혀서 밑도 끝도 없이 존맛탱 찾아오신 분들은 실망하기 쉬운 거예요. 요리왕 비룡이나 미스터 초밥왕 보며 막 말도 안 되게 미미 하잖아요. 그걸 보고 비웃으면서도 스스로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갖는 모순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런 걸로 토픽이 됐던 게 골목 식당 나왔던 포방터 돈가스 집이잖아요. 그 가게 전 안 가봤지만 아마 맛있을 거예요. 3대 천왕 땐 좀 말이 많았지만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가치의 의미를 말 그대로 체득한 거물 사업가가 현재 자신의 이름값과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모를 리 없는데 택도 없는 가게에 그런 버프를 걸어줄 리 없을 거예요. 근데 방송 특성상 어떤 표현으로 극찬을 했건 걸러봐야죠. 결국 요점은 여긴 7, 8천 원에 맛있는 돈가스를 파는 가게다 라는 거예요. 끝판왕, 최고, 일본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다,
이런 표현 백종원 말의 문맥을 따지는 거 무의미 자체입니다. 방송이니까. 작가나 출연자가 병 아닌 이상 이 가게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급으로 훌륭하고 같은 계열 더 높은 가격대에서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유명집과 비교하면 이딴 식으로 멘트 치지 않아요. 존나 맛없는 가게라고 해도 특이하다, 재밌다라고 말하는데 꽤 맛있는 가게를 그냥 꽤 맛있다, 이 가격치곤 맛있다 라고 말할 리가 없는 거예요. 백종원 정도의 사람이 여기 밀어줄만 하네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식의 짠 멘트로 호의를 베풀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은 상권 부흥을 명분으로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애초에 발언 자체를 칼럼 보듯 해석하면 안 돼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에이전트나 감독이 선수에 대해 하는 멘트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결국 봐야 하는 알맹이는 결과로 드러나는 수치와 주변 정황이지 립서비스가 아니죠. 근데 새벽부터 기다려야 하는 걸 인지하곤 뻔히 보이는 가격은 망각하고 이 가게에 가서 애초에 다른 품종, 다른 부위 고기를 쓰는 가격이 2배도 넘는 돈가스들과 비교한다거나 비슷한 가격에서 괜찮은 돈가스를 제공하는 다른 가게들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길 기대한다거나 그건 바보죠. 같은 메뉴에서 비슷한 가격 일정선 이상의 퀄리티에 있는 가게들을 정확하게 비교한다. 그건 정말 그 메뉴에 개빠삭해서 만화 주인공급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방송이 주는 프리미엄이란 화제성, 인지도에 관한 거지 맛에 갑자기 버프를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맛은 방송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는 만화가 원피스인데 거기서 드래곤볼급 전투력을 기대하면 정말 잘 만든 전투씬에도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상식, 알못. 앞서 말한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아우르는 거긴 한데 제가 잘알이란 소린 아닙니다. 저도 알못이에요. 근데 먹는 만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만큼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 최소한 취향과 완성도, 질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단 먹는 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취존이란 말을 남용하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각자의 가치관, 추구 방향이라 보고 논쟁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하는 비상식 알못의 선은 굉장히 낮아요. 절대 어줍잖은 선민의식 타령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도 SNS에서 식당 바이럴 보면 이 가격, 단돈 얼마, 무한리필, 1m 모시기, 대왕그릇 이런 식으로 싸다, 양 많다를 강조하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거든요. 댓글도 잔뜩 달리고 친구 태그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엔 가격에 거품이 낀 식당은 많아도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식당이란 없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말해도 존재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냥 당신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들보다 맛있다는 건 곧 강점이고 노하우입니다. 당신은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맛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음식의 양을 늘리는 것, 당신이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비용은 곧 가격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싸고 양 많고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식당은 꽤 될 거예요. 말장난인데 의미가 달라요. 전자는 그 가격이 그 메뉴의 적정가보다 아래냐를 보는 거고 후자는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는 수치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전자는 얼마에 무한리필, 만원 스테이크 이런 거. 애초에 그런 가격에 판매 가능하면 원재료 수준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양은 무한이다. 여기엔 어떤 꼼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상 무한이란 말이 의미 없을 만큼 이미 뻥튀기 된 가격이거나 원재료가 후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건물 주거나 완전 취미로 베푸는 부자면 돼요. 후자는 몇천 원짜리 백반이나 한상 차림집, 애초에 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메뉴고 가격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퀄리티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싸다, 양 많다를 스스로 내세우는 가게는 우선순위가 뒤틀린 거예요. 저는 만원에 파는 스테이크를 와 개쩐다 존나 싸네 하며 쳐다볼 바엔 제대로 해도 만원 이하의 판매가 가능한 다른 음식을 찾습니다. 라멘이나 국수 한 그릇 먹거나 제육볶음 분식 먹을래.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 한 번 가는데 아낌없이 5천원, 만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맛집을 찾을 땐 가성비랑 양에 환장하는 거. 굳이 말하면 카페엔 돈 안 아깝고 음식엔 돈 아깝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필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여요. 음식 요식업이란 문화이자 시장입니다. 물건 살 때 품질 따져보는 것과 똑같은 상식과 고려가 필요하죠. 근데 최소한의 경제 논리로 보는 필터도 없이 그저 싼 거, 많은 거에 혹한다. 비상식 알못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